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침과의 습관의 저자 류은경입니다. 저는 원래 국립암센터에서 신약을 개발하던 사람이었는데요. 왜 식사법에 대한 책을 쓰게 됐을까요? 우리가 평소 느끼는 만성피로나 소화불량, 위염, 또 이게 발전이 되면 당뇨나 비만까지, 심지어 암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. 이 모든 원인을 저는 식사법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책을 또 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만성피로, 비타민 주사보다 더 좋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게 되면 20대보다도 더 건강한 50대의 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요즘 만성피로 사실 없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. 왜 만성피로가 있을까? 여러분,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생각하면 뇌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심장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사실 뇌와 심장은 이 장기들이 만들어진 영양소를 공급받았을 때 건강하게 됩니다. 이 장기는 위장과 간입니다. 여러분, 우리 그냥 보이는 대로 좀 많이 드시잖아요, 사실. 또 먹고 싶은 대로 또 먹잖아요. 이렇게 섭취하시게 되면 내 몸의 위장하고 간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. 바로 피로는 우리 뭐 때문이야 라고 하죠? 간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위장과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만이 만성 피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을까요? 자,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 독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.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독을 일부러 먹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?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독을 먹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.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많이 사서 드세요? 편의점 음식 또는 마트 음식. 이 한 가지 음식에 약 30에서 40여 종의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. 이런 첨가물들은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이 아니라 모두 다 간이 해독을 해야 되는 독소가 됩니다. 그냥 무심결에 매일 그냥 마트나 편의점 음식을 먹게 되면 1년에 약 330종의 첨가물을 먹게 되고요. 80세까지 만약에 20세부터 80세까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식습관을 가지시게 되면 약 300kg의 이 첨가물을 먹게 됩니다. 이것들을 우리 몸이 다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 그리고 산화된 지방으로 튀긴 음식은 내 몸에 독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. 자,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나요? 왠지 고기를 먹어야 힘도 나고 단백질 섭취도 꼭 될 것 같은데요. 여러분, 고기를 좀 많이 드신 날 속이 어떠세요? 속이 좀 더부룩하고 이게 좀 트림도 나오고 방귀도 나오기도 하고, 그 이유는 바로 고기가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내 몸에 부패되고 변질됐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고기가 완전히 소화되면 괜찮아요. 그런데 마치 식탁 위에 일주일간 음식을 두게 되면 상하고 변질이 되고 냄새가 나죠. 고기를 먹으면 다음날 여러분 변 상태가 평소와 다른 이유는 부패되고 변질됐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먹는 동물성 식품 조심해 주시고요. 세 번째는 장기 약물 복용입니다. 여러분들 약도 한 면은 독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? 한 면의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약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다 조그맣게 부작용이 다 써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한두 번 먹으면 우리 몸이 다 해독을 해내요.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.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하고요,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. 수면제를 약 3개월 동안 장기 복용하게 되면 알츠하이머의 발병률이 32% 증가합니다. 6개월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무려 84%나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자, 약은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우리 간이 지치게 된다는 건 간에게는 반드시 해독해야 되는 물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위장과 이 간의 건강을 쉽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가 오늘 만성피로 해결해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얘기를 길게 해드렸는데요. 제가 간단한 이 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비법을 알려면요, 먼저 우리 인체의 리듬을 알아야 됩니다. 이 미국에서 발견한 이론인데요, 내추럴 하이진이라는 자연위생학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 인체는 세 가지 리듬이 있다라고 합니다. 배출의 주기, 섭취 주기,
그리고 동화 주기가 있습니다. 배출의 주기는 말 그대로 몸이 내보내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. 또 섭취 주기는 말 그대로 또 먹는 시간이죠.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. 이때 잘 드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먹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 몸은 이렇게 머리카락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인체를 재구성하죠. 뭐 호르몬도 만들고.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시간을 동화주기 20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세 가지 리듬을 타는 식사법이 정말 중요한데요.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. 배출의 주기에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들의 만성 피로, 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. 자, 배출의 주기.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식욕이 막 샘솟나요? 침샘이 터질 듯이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가요? 그러지 않으시죠? 자, 아침에는 입안이 텁텁하고 먼저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. 자, 그 이유는 이 시간은 몸에서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보내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물 한 잔 드시는 게 좀 편하시죠? 예, 그게 좋은 겁니다. 물처럼 이 수분이 많은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우리 아침에 밥 꼭 먹어라 하면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열심히 식사 챙겨주시잖아요. 그 이유는 뇌가 필요로 하는 이 포도당을 섭취하기 위해서인데요. 여러분, 당은 꼭 밥이나 시리얼이나 뭐 샌드위치, 빵 같은 것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바로 이 수분 위주, 수분이 많으면서 당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과일입니다. 자, 여러분, 과일은요 90% 이상 수분이고요. 그 다음에 식이섬유, 뭐 효소,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많은 음식이고요. 또 간 건강, 오늘의 핵심이죠. 간 건강에 좋은 이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. 그래서 아침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만성 피로에 굉장히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? 네, 제철 과일이 제일 좋고요. 수분이 많은 과일, 그리고 그 양은 약 500g 정도가 좋습니다. 뭐 포도로 치면 한 2송이 정도, 사과 중간 사이즈 한 2개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다. 네, 제가 아침에 과일을 이렇게 500g 충분히 드시라고 하니까 그래도 당이 있으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시죠? 자, 여러분들 당이 있으신 분들이 사과 한 쪽은 굉장히 걱정하면서 드시지만 여러분 밥 드시죠? 또 때로 빵도 드시죠? 떡도 드시죠? 라면, 뭐 국수도. 제가 보는 이 당뇨 환자분들도 이 음식들 다 드시더라고요. 모든 한국인들이 최소한 100g 이상의 탄수화물은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. 근데 나도 모르게 뭐 빵이나 케이크나 이런 걸 먹게 되면 심지어 300g 이상을 먹게 되고요. 그리고 하루에 3공기 만약에 밥으로 식사를 한다 했을 때 섭취하는 당분의 양은 무려 180g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사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. 사과 500g의 당분은 55g밖에 안 됩니다. 네, 수박도 역시 50g. 자, 그러면 과일 제가 1kg를 먹으면 하루에 당분 섭취량은 100g밖에 되지 않아요. 오히려 과일에 들어있는 여러 미네랄, 비타민, 항산화 영양소들이 이 혈당을 조절하는 이 장기와 인슐린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. 아, 그러면 왜 과일 먹고 살찐다, 당이 오른다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요? 저는 밥을 드시고 식후에 과일을 또 드셨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. 과일의 당이 또 식사 중에 드셨던 당분과 함께 당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, 또 식사 중에 드셨던 이 섬유질들이 과일의 당분과 만나서 발효가 되고 또 변질이 됩니다. 그래서 식후에 과일 드신 분들이 가스가 찬다거나 술을 안 드시는데도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. 뭐 간 수치가 높은 분들 있으세요. 자, 그것의 문제는 식후 과일이 독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과일 드실 때는 식후 과일은 금지. 반드시 식전에 드시길 바랄게요. 앞으로 이 과일에 대해서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